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의 운동을 하거나 적게 먹어도 예전만큼 살이 빠지지 않아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근데 너 요즘 살 많이 빠졌다. 제가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인데요. 실제로 3달 만에 10kg를 감량했으니 놀랄만도 하죠. 하지만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은 바로 혈당이에요. 오늘은 혈당 수치를 기준으로 식사와 습관을 조절하는 혈당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살을 빼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과학적인 다이어트예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원리와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건강한 다이어트입니다. 아침에 흰 쌀밥에 든든한 한 끼를 드시거나 시리얼 혹은 빵으로 끼니를 때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한두 시간 일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벌써 배고프다. 다시 뭐 좀 먹어야겠어. 또는 간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특히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그에 맞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Insulin makes us hungry, and the food we eat much more likely to be stored as fat. Insulin is our fat storage hormone.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로 옮기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지방을 저장하는 스위치이기도 해요. 즉 아무리 운동하고 적게 먹어도 혈당이 자주 급격하게 오르면 체지방이 잘 빠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말하는 예전처럼 먹고 운동해도 살이 안 빠져요의 핵심 원인이에요. 특히 30대가 되고 나면 확실히 몸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지 않으신가요? 회사에 야근해서 스트레스 잔뜩 받고 스트레스 풀려고 동료들이랑 삼겹살에 소주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혼자 퇴근 후에 보상 심리로 뭐 떡볶이, 치킨, 뭐 마라탕 같은 거 드셔보신 적 한 번이라도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몸이 지방 저장 모드로 바뀌기 쉽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이 높아지면 몸은 뭔가 위험하다, 에너지를 저장해야겠다 라고 신호를 보내고 이 과정에서 내장 지방이 쉽게 쌓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는 겁니다. 하루 종일 먹고 또 먹는 습관은 인슐린을 계속 일하게 만들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켜요. 이런 경우 상황만 받쳐준다면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해서 제 몸의 반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오르는지, 어떤 순서로 먹으면 덜 오르는지 쉽게 체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전에 샐러드 같은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했는데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의 효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가 모두에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식사를 할 때 흰 쌀밥이나 빵, 시리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니까 멀리하고 계란이나 두부, 요거트, 무가당 두유 등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면 돼요. 추가로 좋은 지방질인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더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조합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몸을 전환시켜줍니다. 그리고 식후 운동도 매우 효과적이에요. 식후 10분에서 20분, 가벼운 산책만으로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 실제로 같은 음식을 먹고 앉아 있었을 때와 걷기를 했을 때 혈당 곡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앉아 있었을 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만 걸었을 땐 완만하게 유지가 되죠. 이 차이가 곧 체지방 저장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변화 한 가지를 실천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직접 효과를 본 누구나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침 식사는 단백질 또는 건강한 지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시리얼이나 빵 대신 계란 2개, 요거트, 무가당 두유처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보세요. 아니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이나 버터가 들어간 방탄커피도 좋습니다. 공복에 탄수화물을 넣는 순간 혈당이 로켓처럼 오르지만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줘요. 포만감도 오래가고 오전에 느껴지는 가짜 배고픔도 사라지실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식사 순서 바꾸기입니다. 식사를 시작할 땐 샐러드 같은 식이섬유부터 먹고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에 탄수화물로 마무리하세요. 이 간단한 순서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혈당 측정기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똑같은 메뉴라도 식사 순서에 따라 혈당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세 번째는 식후 10분 걷기예요.
식사 후에는 무조건 앉지 말고 5분에서 10분 가볍게 걷는 거를 추천드려요. 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또는 뭐 복도 한 바퀴 아니면 저녁 먹고 집 앞에 산책하는 등 이 짧은 움직임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체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을 막는 핵심 포인트가 돼요. 그냥 앉아있을 때와 비교해서 혈당 그래프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다이어트는 참 어렵고 수많은 실패를 겪게 되죠. 하지만 실패의 원인은 대부분 의지 부족이 아니라 방식의 문제예요. 내 몸의 시스템, 특히 혈당과 인슐린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 이게 가장 건강하고 과학적인 접근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달 만에 10kg를 뺀 건 기적이 아니에요. 먹는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거나 하루 종일 운동만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를 바꿨을 뿐이죠. 그리고 그 결과 체지방이 줄고 에너지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혹시 지금 나도 시작할 수 있을까?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 한 끼부터 바꿔보세요. 식사 순서를 바꾸거나 식후 10분만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 몸의 대사 시스템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거예요.